안녕하세요. DB성형외과 디테일러 국동비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눈썹 하고상 재수술이 되겠는데요. 사실 많이 하는 수술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눈썹 하고상 수술은 보통 처음에 제대로 하게 되면 재수술을 할 이유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눈과 눈썹 사이 거리는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피부를 한번 자르게 되면 그게 줄어들잖아요. 더 이상 자를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 크게 두 가지 경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첫 수술을 너무 적게 한 경우, 너무 피부를 적게 자른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피부 처진 양이 너무 많았는데 그거를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었던 경우, 그런 경우가 이제 재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눈썹 거상 재수술, 눈썹 하거상 재수술을 하게 되는 가장 흔한 경우를 한번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눈썹 하거상 수술을 가로 범위, 그러니까 눈썹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데 전체 범위에서 하지 않고 이 바깥쪽 범위에서만 하시는 선생님들이 좀 계세요. 그러니까 눈썹 하거상 수술이라는 것이 이 바깥쪽 눈처짐, 쌍꺼풀이 바깥쪽이 낮아진 것을 올리는 것이 이제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도 하는데, 아니면 그렇게 처음 그렇게 배우셨던지. 근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가로 길이가 짧아지게 되면 이 세로 폭을 많이 자를 수가 없어요. 피부가 이제 어떤 우는 현상 없이, 또는 이제 뭐 많이 자르게 되면 이제 이런 대각주름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제 이런 거 없이 깔끔하게 피부를 꼬매려면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최소 3대1 또는 4대1 정도의 비율로 잘라야만 전혀 다른 주름 없이 이제 깔끔하게 꼬매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로 길이 자체를 처음부터 작게 설정을 하면 세로 폭은 더 작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르고 싶은 양만큼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피부 여분을 우리가 측정하게 되는데, 눈꺼풀에서 여분 피부가 몇 밀리인지 측정을 해서 사실은 눈썹 하거상은 그 여분 피부만큼 다 잘라주는 게 좋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눈의 바로 근처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눈을 감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 여분이 만약에 뭐 7mm가 나왔는데 이렇게 가로 범위를 작게 가져가면 이 세로 폭은 5mm 이하로 자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7mm가 남아있는데 5mm 이하로 뭐 4mm, 3mm 이렇게 자르게 되면 그 반이 남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피부 처짐 또는 가쪽 쌍꺼풀이 얇아진 것을 다 해결할 수가 없다. 뭐 이때는 잠깐 효과가 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눈썹화 거상이라는 게 눈썹을 좀 아래로 내리는 그런 현상도 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다시 조금은 처지기 때문에 수술 직후에 여분을 다 잘라주지 않게 되면 결과가 아쉬운, 다시 눈이 처져 보이는, 그래서 재수술을 하러 오시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죠. 이건 이제 첫 수술을 이제 전체 범위를 했을 때를 이제 그려드린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의사가 편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짧게 하면 3cm잖아요. 눈썹이 보통 4.5cm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짧게 하면 3cm의 수술을 끝낼 수 있게 되겠는데, 결국 눈썹화 거상이라는 게 시간을 잡아먹는 게 꼬매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뭐 째고 그런 거는 뭐 얼마 걸리지 않지만, 꼬매는 게 3cm 꼬매는 것과 4.5cm 꼬매는 것은 1.5배죠. 근데 수술은 양쪽을 해야 되니까 수술 시간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그런 이제 문제라면 문제 때문에 이렇게 작게 수술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하고 나서 재수술하러 오신 분들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눈썹 거의 안쪽부터 끝까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가로가 4.5cm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피부 여분 양을 측정해서 자르는 양 절제 폭은 5에서 10mm까지 10mm까지 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대부분 5에서 8mm 정도까지는 자를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해야만 효과도 나고 그 다음에 재수술을 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라는 거죠. 기왕 여기다 자국을 내는데 3cm 남나 4.5cm 남나 그거는 큰 차이는 아니잖아요. 근데 바깥쪽 피부 처짐이 남는다면 수술의 효과 자체가 떨어지는 거니까 좀 억울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재수술을 이제 하게 되는데, 재수술을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하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면은 어느 정도는 피부를 좀 잘라놨을 것이고, 그러니까 여분 양이 뭐 10mm까지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 다음에 또 피부를 한 번 잘랐기 때문에 이 거리,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조금은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많은 양을 자를 수는 없고, 이 재수술은 이런 디자인으로 하지만 대부분 5mm 정도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수술 5mm 폭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가로 길이는 늘려드리되 세로 범위는 결국에는 재수술이기 때문에 7mm, 8mm 하게 되는 경우는 잘 없다. 눈썹화 거상을 실제로 해드린 분들 첫 수술에 어떤 결과가 아쉬웠는지, 재수술을 하고 나서는 어떻게 되셨는지, 그런 케이스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케이스 50대 여성분이신데 눈썹 화상을 한번 하셨대요. 근데 이분의 이제 흉터를 자세히 보시면 제가 뒤에 그려드린 대로 흉터가 굉장히 안쪽에서 떨어진 부위에서 시작하죠. 그러니까 눈썹의 안쪽 마진에서부터 한 1cm 넘게 뒤에서부터 시작하고 끝까지 가 있는 그런 이제 흉터를 자세히 보면 보실 수가 있어요. 전형적으로
가로를 짧게 눈썹화 거상을 해놓은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랬더니 그 밑에 결과가 어때요? 쌍꺼풀이 처져 보이고 안쪽 쌍꺼풀보다 바깥쪽이 얇고 그 다음에 눈이 여전히 처져 보이는 그런 문제가 있으시죠. 그러니까 수술한 지 사실 5년도 안 되셨는데 벌써 다시 이런 문제가 생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분을 측정해 보니까 피부 여분이 5mm가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5mm를 다시 더 잘라드릴 수 있겠다. 재수술을 할 때는 가로 범위도 늘려서 눈썹 거의 안쪽까지 끝까지 다 오도록 가로 범위를 늘리고 그 다음에 절제 폭은 5mm 여분을 전체 다 자르는 재수술을 해서 바깥쪽을 이렇게 다시 잘 올려드린 그런 케이스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분은 좀 더 가로도 길게 그 다음에 절제 폭도 좀 넓게 가로는 4.5cm, 뭐 세로는 뭐 8mm 이런 식으로 절제를 했어야 되는 분인데 첫 수술을 너무 안전하게 또는 보수적으로 너무 소극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재수술을 하게 되신 그런 케이스죠. 다음 분도 여성분이신데 이분은 흉터 보시면은 그래도 거의 안쪽까지 해놨어요. 가로 범위를 짧게 해서 생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아마 세로 폭을 너무 적게 너무 안전하게 소극적으로 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쌍꺼풀 바깥쪽이 거의 떨어져 있고 여전히 눈이 처져 보이잖아요.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분도 여분 측정해 보니까 5mm가 딱 남더라고요. 그래서 재수술로 눈썹 화상을 5mm를 해서 바깥쪽을 올려드린 그런 케이스죠. 그 눈썹 화상을 했을 때 이제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많이 좁아지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여분이 있는 걸 자르는 것이기 때문에 여분 양 정도만 5mm 이내로 자르게 되면 사실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이분처럼 별로 변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많은 양을 자르게 되면 당연히 줄어들겠지만 이분 보시면 수술 전과 후에서 큰 차이가 없죠. 그래서 이 정도 범위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5mm 정도까지는 재수술을 할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분은 이제 남자분이신데 이제 좀 특이한 케이스죠. 눈썹 화상을 한번 하셨는데 그래서 눈과 눈썹 사이 거리도 조금 짧아요. 근데 바깥쪽 쌍꺼풀이 이렇게 떨어져 있고 안쪽보다 얇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저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리죠. 제가 해드릴 수는 있고 여분은 5mm가 있어서 5mm를 잘라드릴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조금 짧아지실 텐데 괜찮으시겠냐 이렇게 여쭤보고 그런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눈과 눈썹 사이가 짧아져 있는 경우에 이제 눈썹화 거상을 더 못하고 이마 거상을 하자 또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거나 주장을 하는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그렇게 하면 이제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늘어나고 물론 어떤 얻을 수 있는 효과도 분명히 있는데요. 그것에 이제 이마 거상의 한계 또는 문제라고 하면 이 바깥쪽 피부 처짐을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눈썹을 이마 거상이라는 것은 전체를 들어주는 거지 바깥쪽만 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눈썹을 바깥쪽만 들면 이상하겠죠. 앵그리버드 같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깥쪽 눈 처짐, 쌍꺼풀이 낮은 문제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눈썹 거상일 수밖에 없어요. 이 근처에서 당겨줘야만 여기에 직접적인 효과가 날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이마 거상을 하기도 좀 애매한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바깥쪽 쌍꺼풀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동의하에 조금 짧아진다는 걸 설명을 드리고 눈썹화 거상을 5mm 폭으로 다시 재수술을 해드렸고 수술 결과 보시면 바깥쪽 쌍꺼풀이 잘 올라갔죠. 그리고 눈과 눈썹 사이 거리도 아주 보기 싫지는 않게 딱 이제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을 정도. 이제 여기서는 이제 세 번째 수술을 하거나 무슨 뭐 쌍꺼풀을 올리거나 이런 수술을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효과는 보면서 그래도 이상하지 않게 어색하지 않은 결과를 냈던 경우도 있죠. 그래서 눈썹 화상을 한번 하셨다고 하고 눈과 눈썹 사이 거리 좀 좁아졌다고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또는 바깥쪽 쌍꺼풀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만한 방법이 없다. 이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케이스도 있었어요. 눈썹화 거상 재수술이라는 것은 이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수술을 작게 해서 생기는 문제는 사실 의사가 좀 잘못한 거라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술을 가로 범위를 넓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도 그렇지만 첫 수술에 눈썹화 거상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막 여분이 10mm가 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사실 말씀을 드리죠. 이 수술은 한 번에 자를 수 있는 폭에 어떤 한계라는 게 있다. 너무 두껍게 자르면 내각주름 같은 게 생기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환자분은 여분이 13mm신데 10mm 이상은 자를 수가 없어서 여분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한 번 더 자른다든지 아니면 이마 거상을 한다든지 다른 수술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의사 잘못은 아닐 것이고 피부가 많이 처진 상태에서 오셔서 생기는 문제, 그럼으로 인해서 한 번에 해결을 다 못하는 문제, 재수술로 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무슨 경우가 됐던 간에 첫 수술에 만족하지 못해서 또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재수술을 원하시는 경우는 눈썹화 거상도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고 얼마든지 제대로 된 재수술을 한다면 큰 문제 없이 효과를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성형외과의 국동비 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